네,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제가 되도록이면 요즘 이 시국도 하도 정말 혼란스럽고 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 날씨가 참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런 때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더라도 두고두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여행을 한번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권합니다. 오래전에 사실 제가 어릴 때 이 푸시킨의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사실 이 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당될 시가 아닌데 하여튼 대략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하고 힘든 날도 견디며 참아라. 기쁜 날이 오리니. 이런 시인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말하면 기뻐하는 기쁜 삶을 저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감 백신 주사 때문에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제는 12명이 증가해가지고 총 4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좀 숫자도 문제지만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이 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싶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영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더만요. 작년에 요 말 하기 전에 27명 독감 백신 맞고 죽은 사람 27명을 이렇게 말하면 검시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독감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주사는 계속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작년에는 이 백감 독신을 맞고 일주일 안에 1,500명이 사망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이 말을 이거 참 겁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 그래, 일주일 사이에 그래, 1,500명이나 죽었을 때, 그래도 그냥 독감 백신 주사를 계속 놓았는지, 또 한번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봤는지, 그럼 금년도에는 지금 한 독감 백신 주사 맞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48명밖에 안 죽었으니, 이것도 또 말이 됩니까, 이게? 작년에 사고로 해가지고 1,500명이 사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죽었다면 금년도에도 뭐 그 정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년도에는 48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니 독감 백신 주사는 중단하지 않겠다. 도대체 이게 금년도 중단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도 1,500명이 일주일 사이에 사망자가 생겼는데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면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한 데 대해서 진짜 정말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정영경 청장이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 성향보담도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과 독선, 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오히려 이거를 적반하장, 그 탓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거, 이런 거를 그대로 지금 본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정은경 청장의 이 말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을 두고 인디안의 기우제와 같다, 이런 비유가 많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나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난답니다. 그럼 비가 오겠죠. 열흘이고 20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을 두고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즉 주택 정책을 지금 23번째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지금 더 올라가고, 특히 지금 가을철 이사철을 맞이해 가지고 전세가 지금 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앞으로는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주택 문제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주택 정책에 대한 이 인디안 기우제식의 이 대응이 이 독감 백신 주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제 평소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30년쯤 전입니다. 제가 이 민중당 활동을 할 때, 그때 정책을 이제 제가 수립할 때, 결국 이 주택 문제를, 저희 빈곤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 기한이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런 방안을 제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10여년 전부터, 한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것도 벌써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이 영구 임대주택을 이 주택 문제 해결의 정책으로는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정부가 물론 짓는데 지어가지고, 정부가 지을 수도 있고 또 민간 기업이 지을 수도 있고, 이 할부 주택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은 개개인이 갖도록 하고 그걸 매월 얼마씩 갚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영구 임대주택 보증금 내는 거는 계속 내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인데, 할부주택으로 하면 그 원금과 이 임대료를 동시에 갚아감으로써, 임대료라기보다 이자죠. 갚아감으로써 언젠가는 내 집이 되게 하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제가 자세하게 이 가격까지 따져가지고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요,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이. 국민들이 내 집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은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흔히들은 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소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재산 말하자면 주택을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담도 사는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집이 뭐 내 집이든지 남의 집이든지 임대주택이든지 뭐든지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잘못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소유여야 됩니다. 특히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네들 돈도 없고 하니까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매월 임대료 내고 있어라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뭐 그런 개인적인 사정보담도 이 국민이 말하면 내 집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그냥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또 이 집 없으면요, 이사 다니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도 들지만 제가 이 복덕방비도 계산해 보면은 옛날 계산으로 복덕방비가 매월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복덕방비 한 분 내는 걸 가지고 요즘은 지금은 아마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아마 이상 될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집 없어서 이사 다닌다고 힘들고 복덕방비 계속 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점에서도 하여튼 내 집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공수처를 만약에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그럼 2사람을 추천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름도 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법은 즉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헌법소원까지 제출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제출과 상관없이 이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검찰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을 헌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회나 뭐 군인들 감시하는 데보다도 이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는데 또 무력화시키는데 이 지금 공수처가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수처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야당에서 이걸 추천 안 해야 됩니다. 추천 안 하면 야당의 논리는 뭐냐면 추천 안 하면 여당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목 2사람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 버릴 것 같으니까 이 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2사람을 추천한다 하는데 그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정권의 여러 가지 횡포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면 이 정권의 횡포를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지, 그걸 뭐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야당목 2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처럼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현재의 국정 운영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독재로 할 뿐만 아니라 퇴임 후의 신변 안정까지를 위해서 이런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을 절대로 이대로 두어서는 끝장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대중투쟁을 통해서라야 이 정권을 저는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광화문 집회를 제가 재개하려고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토요일 날 주로 광화문 집회를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뭐 정부의 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지금 뭐 중단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토요일 날 하는 것보다 저는 수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5시쯤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퇴근길에 이 문재인 정권에 항의하는 그런 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근데 이 준비는 그냥 뭐 단순히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처라든지 등등 다양한 말하자면 이 퍼포먼스를 해서 우리의 뜻을 아주 시각적으로, 이 비주얼 시대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또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후원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 문재인 정권,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뭐 김봉현 씨인가 하는 거, 그 사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정부 앞제비로서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데 덜러리 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말 먹고,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수사 상황을, 옵티머스 라임 사태 수사 상황을 윤석열 총장한테 다 보고했다. 자기가 보고했는지 안 보고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고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도대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거기에 지금 맞장구를 치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박탈하는 이런 참 난센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정권을 끝장내려고 그러면 이건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대중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투쟁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집회를 하되 그걸 온라인으로, 즉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